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AS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월배당 ETF는 조합이 생명이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장기 투자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좀 중요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장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건 나스닥이건 코스닥이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트릭스 차트라고 해서 한눈에 시장을 볼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트고, 이 차트 때문에 대신증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나스닥이 한꺼번에 나와 있고요. S&P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로화 나와 있습니다. 유로화가 나와 있는 이유는 이 달러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달러가 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엔화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총 3부작으로 이 자료를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엔화가 올라오고 니케이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선물 지수기 때문에 3%인데요. 실제 지수는 5% 가까이 빠졌어요. 항생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버와 골드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면서 많이 올랐고, 채권 역시 10년채와 2년채, 단기채, 장기채 이렇게 있는데, 채권이 오르면서 사실은 안전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고, 실제로 원유나 이런 것들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글로벌 지수가 급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스닥은 1.5% 정도 또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달러화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엔화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좀 복잡한 속내들이 있습니다. 자, 주요 지수를 좀 크게 보면요, 이거는 10년 장기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채권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들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수와 채권은 같이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수가 떨어지면은 채권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은 채권이 떨어지는, 안전자산과 공격적인 자산의 대표적으로 선두주자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채권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지수는 좀 밀리겠구나라고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실제로 보시면은 달러가 가장 문제입니다. 자, 금리 인상 막 하고 있을 때는 달러가 급등했다가요, 24년 초만 해도 이제 달러가 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이때만 해도 6번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었고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밀리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이번 7월 FOMC 때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번 했어야 이런 충격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뷰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시행착오들이 나스닥에 폭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파란색은 제가 이제 하락폭이 생각보다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도 지금 한 4, 5일 연속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2만을 넘보던 나스닥 지수가 어느덧 18,000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월배당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 기존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타미당 7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기존 커버드 콜은 아닙니다. 기존 커버드 콜은 뭐냐면은, 주식을 내가 100을 들고 있으면 주식을 100을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지를 하고, 이 프리미엄을 먹는 게 바로 전통적인 커버드 콜 형태인데, 아시다시피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상승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주식의 60%, 그다음에 옵션의 40%를 투자하면서 약간 주식에 대한 상승폭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있고, 이 주식들이 엄청나게 안전한 자산들로 운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제한되어 있는 형태. 왜냐하면 옵션이 비중이 40%나 되다 보니까 주식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주식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되면서 옵션의 가치 때문에, 옵션의 콜매도의 포지션 때문에 상승 역시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식이 오르면 좋아요. 왜냐하면 상승이 제한될 뿐이지 상승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락 때도 좋습니다. 하락 때는 이 프리미엄만큼 주식이 이렇게 빠질 때 이 뒤로 이만큼 밀리는 거예요. 요만큼 더 빠져야지 콜옵션의 프리미엄까지 먹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주식이 더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고, 보합이면 말도 할 것도 없이 보합에는 다 프리미엄을 먹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모로 유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나스닥이 들어가 있는, AI가 들어가 있는,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보면 나스닥이 100이고요. 상승에 90%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옵션이 10밖에 없는데도 프리미엄이 많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얘는 옵션을 월만기로 운영을 하면서 월에 한 번씩만 운영을 하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데일리로 하는 것도 있다. 매일매일 옵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은 대신에 나스닥 상승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옵션의 프리미엄은 사실상 커버드 콜에 지금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얘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변질된 형태예요. 사실상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그래서 기초 지수입니다. 어떤 것을 장기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스닥은 물론 13,000, 14,000대에 투자했으면 모르겠지만 2만을 넘보는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어떤 그런 그 지지율 싸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는 것을 전망할 때는 결과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적 시즌인데 어제 보셨다시피 인텔은 지금 장중에 28%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계속해서 나스닥이 상승하는 참여의 이런 형태의 커버드 콜은 생각보다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의 수익률을, 그다음에 해외 주식은 2.2%의 기본적인 S&P의 평균 그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해외 채권은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4.3, 국내 주식은 4.6 정도 많이 올라왔네요. 자, 자산 뭐 섞어갔을 경우에는 4.7. 근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드시 섞어야 되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결과적으로 이 리츠를 섞자라는 건데 6.8 정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금리들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또 커버드 콜 형태로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 9.7 정도가 평균이 나오다 보니까 자, 자산을 섞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60개 이상의 월배당 ETF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규로 이 부분들을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도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흐름도 잘 타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자, 위에 거는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테크랑 나스닥 AI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옵션을 2번 매도하는, 일주일에 2번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 콜이 있고요. 하락폭이 생각보다 커요. 5%, 6%, 4%입니다. 하락폭이 평균적으로 한 5% 가까이 돼요. 자, 근데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안전형 배당이거든요. 이 미국 배당 형태의 배당주입니다. 귀족 같은 경우에는 SCHD가 10년 이상 배당을 준 형태로 이 미국 배당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형태들인데, 이 배당 귀족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배당이 늘어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SCHD의 미국 배당의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심지어 주가는 플러스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약간 밀리면서 0.13 정도로 하락했을 때를 제가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이스랑 소울 미국 배당은 1%대 빠졌고요. 그다음에 미국 배당 3%나 뭐 이런 두 번 써놨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1, 2%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봐서도 사실상 배당주 위주의 포트는 마이너스 1% 정도의 아주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제가 한 2, 3일 전에 리뷰를 해드렸는데, 로키드 마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방산주는 무조건 좋을 겁니다. 로키드 마틴 주가 이렇게 올라간 거 보여드렸죠. 그다음 FB는 최근에 바이오 그 붐의 선두주자. 그다음 홈디포는 실적이 좋아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 블랙락, 암젠, 시스코, 코카콜라 같은 것도 거의 통신업, 그다음에 음료, 식음료, 그다음에 또 쉐브론 같은 것도, 화이자 같은 것도 바이오 산업은 미국의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어떤 그 기술주의 영향이 크게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되게 좋아요. 아까 커버드 콜의 타미당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사실은 오르면 좋고요.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이만큼의 어떤 그 버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웬만해서 잘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버퍼 안에 거의 플러스고요. 오늘 같은 이제 좀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을 때, 그때는 조금씩 하락폭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급등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커버드 콜에 있어서 S&P를 바탕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아니라, 그러니까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을 약 90% 정도의 수익률로 승률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광고 겸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거는 배당, 앞에 건 배당률입니다. 타미가 10.68이니까 타미 7은 11%의 배당, 나스닥 들어가 있는 커버드 콜은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나오니까, 그다음에 미국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 타미당 3.5 정도, 그다음 배당 귀족 아까 25년 이상 배당을 준다라는 3%, 그다음에 코덱스 리츠를 섞으면 6.5%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책에서 5가지의 공격적인 성향과 안정형 성향,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 그다음에 뭐 여러 명이 어떤 사람이 와도 할 수 있는 성향을 다 5가지로 분류를 해놔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배당률이 이 정도 되니까 얘를 비중으로 곱하게 되면 실제로 가중 평균 한 시가 배당률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합치게 되면은 7.45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게 ABCD라고 해놨는데 이건 여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데일리 하락폭입니다. 오늘 하락폭 보셨다시피 나스닥 10은 제가 좀 그 약간 보수적으로, 아니
좀 약간 좋게 써놨습니다. 3.1 정도 하락. 아까 5% 넘게 빠진 거 보셨죠? 근데 미국 배당은 1%, 심지어 배당 기록은 0.1% 올랐었을 때, 그다음에 코덱스 리츠는 마이너스 1.1%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31213이잖아요. 31213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실하락폭은 오늘 코스피가 3.59, 삼성전자가 4%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10% 빠졌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배당이 7.45 가까이 나오는데 하락폭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3%씩 빠지는 장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제가 다음 방송에서 이번 그 하락폭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건데, 실제로 10년 동안 봤을 때 3% 이상 하락한 적이 30번 정도 있었거든요. 자주 없는 일이잖아요. 365일 곱하기 10이면 3650일 동안 별로 없었던 일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1%밖에 안 빠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 두 개로 몰빵하는 포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합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거에 힘을 실어서 조합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주식은 흘러가면서 배당은 7% 가까이 나온다? 사실은 이거 되게 제가 보기에 센세이션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 뭐 약을 파는 증권맨이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저도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주변에도 많이 권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느낌이 대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들어가도 10%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타미도 여러분들 시장이 여러 가지 그 뭐 안 좋은 시나리오가 겹쳤을 경우에는 하락폭이 실제로 9,000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스닥 마찬가지고, 나스닥 오를 때는 너무 좋지만 떨어질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10밖에 안 실어도 오를 때 충분히 상승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은 안정형 성향이기 때문에, 귀족도 안정형 성향이고 얘도 안정형 성향이기 때문에 얘를 합쳤을 때 60% 정도가 비중이 나오더라도 얘를 40%로 맞추게 되면 공격적으로 비중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5가지로 해놨습니다. 타미당 7 같은 경우는 배당이 10%고요. 나스닥은 10에서 12 정도 수준이고, 대신 지수의 비중이 90%다 보니까 나스닥이 기술주가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니까 얘는 10%만 비중을 가져가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때는 크게 고민이 없으실 겁니다. 자, 포트만 한 개에 올인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10%를 받을 건지 아니면 조합해서 8%를 받을 건지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전문가가 5명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 1명한테 몰빵할 거냐, 전문가 5명한테 몰빵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느냐의 차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는 다른 방향으로, 처음에 제가 타미당 초보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슈드나 타미7 같은 거로 배당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교적 안전자산을 통해서 나온 배당으로 이제 QQQ를 사는 거죠.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는 포인트. 요렇게 나갈 것 방법이 하나가 있고, 배당이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요 비중으로 매월 담는 거죠. 요렇게 하는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 보시면은 이제 주요 지지선을 이탈을 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고, 잘못 그렸네. 저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제 이탈을 한 겁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흐름에서 이탈을 했고, 그리고 일목균형표 하단이에요. 사실 그동안 코스피가 좀 어설프긴 하지만 상승 국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구름대, 파란 구름대를 안으로 그 하락했을 때는 이건 하락 추세의 전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웬만해선 안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 안 밀렸었어요. 여기도 안 밀렸잖아요. 근데 이 구름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한두 번 더 하락하게 되면 구름대를 믿고 뚫고 내려올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폭락할 때 3.65% 폭락할 때 1%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저점 매수를 또 주식을 몰빵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로 가도 잘만 가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걸로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아닐 거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거 좋지만 안 팔 거잖아요. 파실 겁니까? 뭐 10,000원에서 시작해서 14,400원, 한 15% 정도 수익 났으니까 파실 수 있을까요? 더 간다고 생각하시지 보통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답이 좀 정답 좀 복잡해져요.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할 거면 그냥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는 배당 목표, 그리고 투자의 뷰도 중요합니다. 목표,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죠. 10% 15% 받으면 좋지만 뷰도 기술주가 올라갈 거고, 앞으로 뭐 인텔도 반등할 거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반독점 규제법 때문에 오늘도 하락폭이 크던데, 이 부분을 극복해내면서 결과적으로 독점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왕자를 차지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식을 제가 13년 동안 해본 결과적으로는 오래 하는 살아남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 상승 자금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빠집니다. 어쨌든 이런 시장을 겪으면서 안 팔고 꾸준히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상승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을 때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투자인데, 이런 여러 가지 월배당 ETF들 배당률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제가
자주 설명드린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충 보셔도 이제는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3년 국채 액티브 그다음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거의 없어요. 이런 특이한 거 빼고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리츠 투자를 섞어야 되고, 왜냐하면 안정적인 성향을 반드시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로 섞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배당 밸류업은 제가 VIP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방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 하나의 방법, 만약에 연금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연금은 600만 원까지 투자하면 IRP 말고 연금은 600만 원까지 투자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액공제가 16.5% 아니 헷갈리네. 16.5%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월에 연에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으면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54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세금을 하나도 안 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또 그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배당은 6%, 9%로 가정했을 때 성장까지 하는 거죠. 보수적으로 1.5%. 그러면은 이렇게 또 굴러가고 연인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추가로 연말에 불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고 또 다시 늘어나고 이런 형태를 반복하게 되면은 9%를 포트폴리오로 쌓아놓으면은 나스닥이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7%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무너지면은 배당 기족이나 리츠가 또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5년 투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9천만 원을 넣는 거잖아. 600만 원씩 15년 하면은 9천만 원 넣고 보통 이제 저 같아도 15년 하면 거의 이제 뭐 은퇴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으로 230 아니 월로 235만 원 정도 쓰실 수 있는 그런 그 노후 자금이 마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당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체질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 배당 투자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냥 한두 개 몰빵하는 거는 주식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철저히 안전 배당 위주로 갈 거라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10%, 15%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상 제가 봐도 약간 리스키합니다. 그러니까 한 7에서 한 9 정도가 가장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좋을 때도 있잖아요. 나쁠 때도 있고요. 조금 더 나쁠 때는 5%도 있을 거고, 좋을 때는 15%도 있을 겁니다. 섞어서 평균적으로 7에서 9 목표하시면 될 것 같고, 월배당 ETF로 나스닥에 몰빵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특히나 NAV가 아까처럼, 아까 여기, 이거 지금 9,700원이거든요. 이렇게 만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론 이거는 가격이에요. 9745는 가격이고, NAV가 안 나와 있네. 보통 이제 ETF를 보면 NAV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긴 해요. 이거 순자산 가치고요. 얘는 가격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만약에 괴리가 벌어지면은 문제가 있는 ETF예요. 아무튼 NAV가 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배당이 줄고 회복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ETF 경우에는 상패도 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괴리가 벌어지면은 계속해서 공시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자진 상패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NAV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결과적으로 배당률을 산정할 때 NAV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1월에 만 원이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 주가가 잘 올라가서 1,700원이면은 자, 여기서 배당을 만약에 100원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1,740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때 NAV 예를 들면 7월 말에 배당 기준일이 있다. 그러면 7월 말에 배당 기준일 가격으로 배당을 원래 예를 들면 한 10%를 기본으로 계속 줄 거 아니에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그럼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원을 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5,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5,000원이었다. 그러면은 5,000원에 대해서 배당을 100원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2.5%다. 12.5%니까 125원을 5,688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기 125원을 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71원이 배당이 나오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부터는 깝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NAV 계속 올라가서 좋으면 좋을 때가 있겠지만 떨어지면 가격 회복하는데도 지금 만약에 만 원이었다. 50%까지 떨어져서 50% 손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회복하려면은 200%가 올라야 되는 거죠. 주가도 오르기가 힘들고요. 배당도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게 중요하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빠질 수 있는 것들은 비중을 낮춰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좀 흐름에는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을 좀 내드리면 맥스 공격 포트 나스닥이 비중이 크다라는 것은 50% 이내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프라이스 리턴은 가격적인 측면.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내가 뺏은 거예요. 배당을 10% 받아도 돈을 뺏은 거. S&P를 기준으로. 토탈 리턴은 배당을 재투자한 거.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배당을 재투자해서 계속해서 불이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 토탈 리턴이 훨씬 커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S&P를 그냥 받아가지고 돈 쓰는 건 당연히 좀 적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 속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웬만하면 빼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식수를 늘려가는 형태로
100만 원에서 배당을 또 받으면 또 배당이 늘어나고 주수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처음 100주였던 게 201주, 303주 점점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1260주까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늘어나고 1년, 2년, 3년, 10년 하게 되면은 이 주수가 늘어나면서 배당 자체가 커진다라는 것에 메리트를 느끼시고 너무 급하시지 않게 투자하시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왜냐면 지금 그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 실제로 에이스나 이런 데서, 타이거 말고 에이스나 이런 데서는, 소리나 이런 데서는 점점 더 자극적인 ETF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어그로를 끌려면 사실 15% 배당인데 왜 안 하세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 투자 체질을 좀 같이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2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